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 4월 8일 시장 정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전 한 4일 정도 전에 시장에 이제 현금화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현금화 하는 게 조금 시그널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는 좀 도움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는데, 이때죠, 그렇죠? 4일 전에 방송이었는 것 같은데, 기본은 쉬어가기, 일단은 쉬어가기 일단 하라고 하면서 현금 비중 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일단 계속 해드리고 있고, 3일 전에도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 중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리긴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정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현금화를 해놔놓고 그 현금화 부분이 다시금 시장이 돌기 전까지 조금 안정적으로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시장은 항상 이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 오빠 합니다. 그쵸? 오르고 빠지고를 하는데,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오르고 지금 다시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요 빠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해 보는 과정은 사실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빠지고 있는 게 사실 적게 빠지지 않죠. 이때도 이제 2600부터 시작을 해서 2400까지 거의 한 200포인트 정도 일단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2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 종목별로는 크게 한 30% 정도까지도 빠지는 좀 경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조금 쉰다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오를 때 일단은 수익 났던 부분을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좀 기다린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안에서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도주 잡는 거죠. 주도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주도주는 시장이 하락할 때 나오지 않아요. 하락할 때 주도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거냐 하면,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주도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처음에 이제 추세를 잡았던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요때입니다. 요 시장이 처음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요때 뭐가 나오냐 하면 주도주가 나와요. 주도주가 나오죠. 그러면 요 주도주가 나올 때 주식을 많이 사기 위해서, 많이 사야지 크게 이제 수익이 나는 거니까,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뭘 해주는 게 좋냐 하면,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는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잘못 주식을 사면 그냥 계속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시장이 턴하는 시점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하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도 이미 하락으로 지금 방향을 조금은 잡아놓은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이제 우리 올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번 주에 선거가 있죠. 선거도 있고 미국이나 이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내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올 상반기 부분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여기 때부터, 그렇죠? 지금 보면은 2400부터 시작을 해서 2770포인트까지 좀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에 관련된 또 시나리오 자체가 약간 조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6월달에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던 부분 자체가 계속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번에 CPI가 나오고 PPI가 나오면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더 6월달에는 안 한다라는 쪽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25bp 정도 인하가 요 정도인데, 그렇죠? 이전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거의 한 60% 정도까지 일단은 인하할 수 있다. 60% 정도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51%까지 줄었습니다.
계속해 줄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는 쪽의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 11월과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11월이 처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6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안 하고 7월 달 금리 인하가 일단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지표들이 이번에 나올 거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뭐 박스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유가가 저번 달에 계속 올랐다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보시면 이때가 3월인데요. 유가가 올랐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CPI가 낮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럼 CPI가 높게 나오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약간 좀 뒤로 늦춰지는 그러한 경향들도 일단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가 지금 조금 어렵고 특히 이번 주가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것도 기억은 해 두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은 시장 안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반등하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 공격적으로 종목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시장이 상방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위쪽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금 이제 끌어들인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단 너무 공격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시장이 그래도 아직은 하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코스피 시장도 지금 상방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상방으로 오르고 있는 것 중에서 눌림목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요 추세선이 일단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 지금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눌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요 추세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눌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눌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일봉상의 추세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상방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좀 유효하다, 이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강세 보이는 종목을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는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고점은 떨어지고 있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패턴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상단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끝이 일단은 났습니다. 이번에 그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리포트가 하나 지금 또 나왔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 22만원 정도 잡은 리포트가 일단은 나온 것 같고요. 성장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일단 그런 부분도 일단 있고 1분기 매출액이 7,442억 원, 전년 대비 11%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372억 원, 전년 대비 21%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인다. 그리고 2024년도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2025년도에는 SDV 성장 요인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22만원 정도로 일단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2만원 수준이면은 뭐 여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패턴을 일단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올라갈 때 여기 있는 저항선 있죠? 이 저항선 돌파 여부 일단 확인하시고 저항선 제대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전 고점까지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오토에버가 일단 그런 식의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강세인데 박스권 움직임이죠. 그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거는 그냥 SKC인 것 같습니다. 제가 SKC를 오늘 팔았는데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상승 흐름 계속 좀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그렇죠. 그렇죠. 오종전조로 일단 몰아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그리고 LG 이노텍. LG 이노텍도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주가 바닥에서 위치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추세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하신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세 전환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번에 돌파를, 요 가격권을 돌파하면 이제 한 번 더 위로 달릴 수 있겠죠. 21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돌파를 해도 기술적 반등으로 25만원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크게 뭐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들, 코스닥은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부 종목군들 JNTC 오늘 상한가 진입해 주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JNTC는 이전에 이제 N자형 반등하고 난 다음에 요때죠. 요때가 공략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일단 상한가 진입을 하고 있고요. 테라퓨틱스라든지 HLB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강세,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아프리카 TV, 기가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 강세를 보였는데 크게 뭐 의미 있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하방으로 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지 마시고 복지부동, 현금만세, 그렇죠? 단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지금 빠지고 있을 때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지고 있는 종목이, 빠지고 있는 시장 자체가 추세를 전환했을 때 주도주를 놓치지 않겠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좀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을 짜는 게 그냥 좀 주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조정을 받지만 여러분들 멘탈 나가지 마시고 시장이 돌 때 종목을, 주도주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다잡기 힘드시면 구독, 그렇죠? 구독 필요합니다. 구독해야 하셔가지고 시장 타이밍, 저번에 이제 빠질 때도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오를 때도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두의 이제 성공 투자와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화이팅입니다.